오늘은 총 3분의 블로그 고민을 상담드려 볼게요. 먼저 다미맘님이 남겨주신 고민을 볼게요. 육아 블로그로 운영을 중이시고 평균 방문자 수는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일단은 주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좀 주제를 정하신 것 같았어요. 일단 엄마표 심리발달 놀이도감이라는 주제로 명확하게 정하고 좀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감놀이 전문가 자격증, 놀이 심리 이쪽 좀 자격증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점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마 주제를 정하신 거는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9월 12일에 이 육아 이야기 소개라는 글을 봤었는데 이때부터 조금 더 명확하게 글을 작성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주제는 좀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육아 인플루언서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그런 나만의 경험, 나만의 노하우를 계속 블로그에 녹이시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인플루언서에 도전하시고 좀 선정되시는 분들 보면 막 방문자 수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세부적으로 그 방향이 좁혀지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만약에 뭐 경제를 예로 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글을 써야지 방문자 수가 많이 높아지는데 이 뾰족하게 한 가지 분야로 블로그 글을 계속 쓰다 보면은 방문자 수가 막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플루언서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어떤 만약에 육아라고 하면 육아에도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잖아요. 다미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 육아라고 이제 확실히 정하셨기 때문에 그 놀이 육아에 대한 글을 이제 계속 쌓아나가시는 거죠, 블로그에. 그럼 나중에 이제 인플루언서 신청하시고 그 인플루언서 담당자가 보고 아, 이분은 정말 놀이 육아에 대한 찐 정보를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카테고리 다양성 부분에서도 예전에 고민을 남겨주셨을 때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8월에.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주제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놀이 관련된 글을 계속 쌓아나가 주시는 게 좋죠. 이 양질의 포스팅이란 거는 사실 이 웨어이즈 포스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배드나 이런 거를 많이 확인을 하실 텐데 일단 누락만 안 되면 되거든요. 왜냐면 누락이 된다는 거는 내가 글을 네이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누락을 시키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누락이 안 되는 글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진짜 막 2-3시간을 공들여서 포스팅을 했는데 뭐 검색도 되지 않고 하니까 방문자 수도 오르지 않고 블로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락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양질의 포스팅이라는 게 딱 이제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제 경험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 그런 글을 네이버는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정보성 글을 쓰더라도 거기에 내 의견이 들어간다거나 정말 내가 경험했던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테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 글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메인에 띄워주는 블로거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말 내가 재테크 해가지고 돈을 불리거나 이런 사람들 뭐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그런 창업기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네이버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에 띄워주면서 방문자 수도 높고 애드포스 수입도 높아지고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분석해보고 봤을 때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 정말 만약에 이제 육아인 경우, 다미맘님 같은 경우는 육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놀이 육아에 대한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이거를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적용을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이런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용하면은 좀 육아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식의 생각을 이제 하고 포스팅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게 양질의 포스팅인 것 같아요. 좀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누락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맛집이 누락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블로그 지수가 낮을수록 누락이 잘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맛집은
아무래도 음식점을 네이버에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깐깐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단어 같은 것도 이제 좀 유의해서 써야 되기도 하고, 블로그 지수가 조금 높아지고 맛집에 대한 이 음식점에 대한 리뷰 글이 많이 쌓여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누락이 덜 돼요. 그래서 이 누락이 되는 글이 발생하면 내가 왜 누락이 됐는지, 어떤 그 단어를 좀 많이 표현을 했는지, 뭐 추천, 뭐 최대,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클립을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클립은 이제 네이버가 밀어주고 있는 영역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네이버 블로그는 좀 글쓰기에 좀 더 특화된 플랫폼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이버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숏폼이라는 트렌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 뭐 틱톡,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이 네이버도 요런 쪽에서 많이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미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육아 같은 경우, 이 놀이 육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동영상 있죠. 이런 동영상을 좀 짧은 클립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 다미맘님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웃도 추가할 테고, 그리고 다른 글들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립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조언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감놀이에 대한 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라면은 네이버에 먼저 오감놀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오감놀이 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보면 이렇게 인기 주제라고 스마트 블록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블록에서 노출이 되는 걸 좀 노려보세요. 뭐 오감놀이 선생님, 곡식 오감놀이, 가지 오감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감놀이 샌드위치 만들기도 잘 쓰셨는데, 다음에는 또 노리실 때 여기에 있는 오감놀이 중에서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를 아이한테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요 인기 주제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를 네이버가 뽑아가지고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스마트 블록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미맘님 고민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불민님 고민을 좀 상담을 해드려 볼게요. 불민님이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민님처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답은 없죠. 주제는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근데 부수입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화 블로그를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가 좋아요. 이거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원래는 이제 육아 이야기를 좀 쓰는 블로그를 운영했었거든요. 18년도랑 19년도에. 그렇게 블로그를 가볍게 시작하다가 이제 글을 자주 쓰다 보니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젖병 소독기 체험단을 하실 생각이 있냐고 메일이 왔어요. 그때 제가 수익화 세계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이 블로그로 어떤 리뷰를 쓰고 제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아도 보면 제품 협업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육아 용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다가 또 원고료까지 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불민님 블로그 보면 육아글 좀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도 키우시니까. 이 수익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성 글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정보성 글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검색으로 들어와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자도 높아지면서 뭐 체류 시간도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서 블로그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예방 접종 같은 거, 애들이 이제 예방 접종 하잖아요. 그런 거랑 뭐 주말에 갈 만한 곳, 그리고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거를 네이버에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뭐 모유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유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검색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글을 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주제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육아 글을 쓰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 블로거라는 생활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거랑 비슷하기도 한데 매일 글을 써야지 이제 방문자가 누적이 되면서 방문자가 올라가고 뭐 애드포스 수입이 생기고 원고료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저도 맨날 글을 쓰잖아요. 저도 맨날 글을 쓰기 때문에 내가 이 포스팅하는 주제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육아에 대해서 뭔가 나는 이제 뭐 쓸 게 없다 그러면은 뭐 건강, 경제, IT, 여행, 뭐 음식 이런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사실 경제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게 어떤 재테크나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경제로 이제 좀 바꾼 거거든요. 어차피 수익화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런 블로그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블로그에 쓰는 거. 그러면은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데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세금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그리고 위탁 판매 이런 것도 다 경제랑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혹시 경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제가 제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한 20년도? 19년도 그때쯤 쓴 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저 진짜 못 썼거든요. 그걸 보고 좀 용기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요즘에는 GPT가 있잖아요. GPT가 이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경제로 포스팅을 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수익화를 할 수 있어요. 블로그 수익화는 대표적으로 애드포스트랑 기자단이 있는데 인플루언서가 되면 좋은 점은 이 원고료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일반 블로거랑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한테 더 이제 메리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명함을 달면 좋은 거고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고 이제 계속 키워드 글을 써가지고 방문자가 높으면 애드포스 수입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만이 답은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주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사실 네이버가 주는 명함이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수익화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포스팅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제품 후기들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셔야 할 점은 이 제품 후기를 많이 쓰면 이거는 방문자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좀 한정돼 있긴 하거든요. 다만 요런 글이 이제 있으면 좋은 점은 체험단을 할 때 이제 유리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이랑 독방 육아일기 3주차 요런 제목은 사실 네이버가 좋아하진 않는 제목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독방 육아 일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부산 대형 키즈 카페 사실 이런 게 더 낫긴 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부산 대형 키즈 카페를 검색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를 위해서 꼭 아셔야 할 점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육아라던가 뭐 경제라던가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먼저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은 어려워요. 처음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벤치마킹할 블로거라던가 나는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블로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감이 잡히니까. 만약에 경제로 하실 거면 전 경제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는 같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니까 이 경제 재테크에서도 공부를 해야지 아이도 잘 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로 한번 좀 도전도 해보세요. 경제는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는지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어떤 주제로 막 글을 쓰는지 이런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절실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진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됐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불미님 고민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을 남겨주신 슴수미님 블로그 고민 한번 볼게요. 이 분도 이제 육아에 대한 블로그를 쓰시는데 오늘은 또 이제 어떻게 세 분 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왠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육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동질감이 느껴져요. 아, 육아하면서 사실 블로그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에겐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육아하시는 분들은 꼭 블로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육아가 사실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하면서 힐링도 되고 뭔가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막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은 어떻게 타이밍이 세 분 다 이렇게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시네요. 그래서 숨숨이님 고민 한번 볼게요. 주제는 육아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고민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포스팅하는 법이랑 키워드 잡는 법,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아니면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품질은 아니에요.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니까 지수는 계속 이제 앞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 키워드 잡는 법부터 먼저 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키워드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어요. 검색량이 1000이면 내가 상위 노출이 되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월 검색량 수치가 적을수록 블로그 지수 낮으신 분이 유리한데, 왜냐면 상위 블로거들이 이 적은 검색량 키워드는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내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블로그 지수 낮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블로그를 키울 때 초반에 검색량이 500 이하인 것들만 찾아서 좀 써줬어요. 당연히 방문자 수는 적었죠. 왜냐면은 검색량이 적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뭐 1명, 2명 그런 분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서 이제 체류 시간을 좀 늘려줬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를 이렇게 싹 보면서. 그때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게 블로그에 양질의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글이란 말은 좀 블로그의 정성을 쏟는 거죠. 어떤 정보에 대해서. 글자 수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겠죠. 1000자 이상은 써주셔야지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는데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짧은 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체류 시간도 생기고 검색 유입도 생기면서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검색량이 센 것들도 노출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블로그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지수가 낮아도 방문자를 높일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 키워드가 있어서 그거는 계속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이 기반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키워드는 이 제목에 내가 쓰는 단어, 그리고 이 키워드도 이제 본문에 어느 정도 반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이제 한번 봤는데, 여기서 글 중에서 이 우리나라 전통놀이 종류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숨수희님이 두 번째 노출이 되셨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잘 쓰신 거죠. 이렇게 문단을 나눴고, 우리나라 전통놀이 종류에서 문단을 나눴고, 이런 인용구 써주시면 좋아요. 포스팅 제목에 키워드를 쓰실 때 만약에 전통놀이 종류라는 거를 내가 키워드를 잡고 싶다 하면은 이런 인용구 쓰고 전통놀이 종류 이렇게 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는 거, 이런 거 이제 잘 써가지고 상위 노출이 된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글을 뭐 이제 한 10개 정도 쓴다고 나 이제 좀 잘 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블로그를 4년 동안 했는데 이게 사실 정답이라는 건 개발자만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써야지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는지 요거는 사실 개발자만 알 텐데, 그런 거를 뭐 단기간에 내가 30개만 글을 써서 막 100% 파악한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너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글을 10개 쓴다고 10개 모두가 상위 노출에 성공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계속 공부 중이고 뭐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되면은 뭐가 이제 바뀌었는지 계속 이제 보면서 뭐 네이버 블로그 공식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업데이트 된 내용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는 건 쉽진 않지만, 글을 많이 쓰다 보면은 왜 이 글은 노출이 잘 됐을까? 왜 저 사람은 노출이 됐을까? 이런 거를 비교하고 분석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어느 순간 내 블로그가 성장해 있을 거예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방문자를 높이시려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쓰시는 게 좋아요. 요런 이제 뭐 유치원 숙제, 돈 만들 준비, 이런 글들은 사실 이제 나의 경험을 그냥 쓰신 거고, 좀 방문자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 이런 거 이제 파악하셔가지고 제목에 넣고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도 많이 알려드렸다시피 키워드에 본문 이제 반복해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고민을 좀 상담 드려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상담하는 이 컨텐츠를 보고 좀 블로그를 성장시키셨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원고 받았어요. 뭐 저도 원고 받았어요. 저 체험단으로 막 뭐 펜션 당첨됐어요. 막 이러면은 너무 좋잖아요. 우리 같이 블로그로도 뭔가 이제 뭐 꿈을 찾고 뭐 이런 거 같이 성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상담소 컨텐츠를 좀 마련해 봤는데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이런 블로그 궁금증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뭐 겪었던 거 그런 팁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이 유튜브에 댓글 남기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스레드랑 인스타도 하거든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이용하시는 그 SNS에서 저를 찾으셔가지고 어떤 고민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